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브랜드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브랜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거 자체가 다 어려워요. 키워드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얘를 이해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한 분야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자면 정체성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 신원,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신분, 정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결국 나를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브랜드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 분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디스크라든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적성 검사 등을 통해 나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과 같은 드림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버킷리스트 등을 글로 적어보는 거를 통해서도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소명이나 비전을 정리하여 비전 사명서를 작성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이 고점과 저점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인생 산맥 지도를 그려보기도 했을 거고요.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글로 적어보는 부고기사 같은 것도 적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기법도 많아지고 도구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았다 하더라도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과 전략이 이게 적당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이름, 외모, 목소리, 태도, 몸짓, 상징과 상징물, 이야깃거리, 개성, 컬러, 로고, 브랜드명, 철학, 인격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을 말해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나 하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는 게 결국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죠. 결국 아이덴티티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나 자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려면 이 많은 것들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이걸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하나씩 대입해보고 본인이 그 중에 어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어디는 빼먹고 놓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균형 잡히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균형을 잡아보는데 기준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바로 나의 철학, 즉 소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정의 내려야 합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보통 as is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to be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상태를 바로 to be라고 해요. 결국 끝을 생각하면 시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의 방향이 잡힙니다.
제가 드림보드 3T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드림 워크숍도 해보고 이 또 엄마들을 대상으로도 진행을 해봤는데 저의 드림보드의 그 3T의 첫 번째 그 T는 to be예요. 뭐가 되고 싶은지, 그 다음에 to have 가지고 싶은 게 뭔지,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to do 뭘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꿈 넘어 꿈 투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드림보드 3T라고 하는 거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투비, 넌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 막 되게 거창하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저의 투비는 3가지 영어 단어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골든 시드 플랜터, 황금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 결국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대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저의 투비 중에 하나였어요. 황금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 두 번째는요, 레인메이커,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죠. 결국은 왜 그 기우제를 드릴 때 인디안 추장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비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돼서 실제로 레인메이커, 비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내가 레인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투비의 두 번째 키워드로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리를 해서 적어놨었고요. 세 번째 제가 되고 싶은 세 번째는요,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단어가 좀 어렵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찰스 핸디가 말했던 에우다이모니아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면서 사는 삶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현심인 저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며 사는 삶,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우다이모니아 자체는 행복의 또 다른 키워드인데 이걸 어떤 상태로 사는 게 행복인지를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며 사는 삶 자체가 에우다이모니아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 이게 저의 투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철학, 소명과 비전을 만드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투비 상태를 이렇게 적어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림보드의 두 번째 투 해브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지고 싶은 거를 적는 그 칸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친구들은 막 그 페라리, 비싼 자동차, 그 다음에 10층짜리 빌딩 건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은 걸 그림과 함께 적어놓기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버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투두, 지금부터 뭘 할 것이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 3년 뒤엔 뭘 할 거냐, 1년 뒤에는, 한 달 뒤에는 바로 지금 당장은 뭘 할 것이냐, 이렇게 기간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을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적으면 소명과 비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 나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철학을 정리해봄으로써. 그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브랜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거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의 이 경쟁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많은 돈,
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필요한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명료하게 이룰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김용이었나 그 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이 인터뷰했던 기사가 떠오릅니다. 왜 총장이 되셨냐라고 말을 했더니 총장이 되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개혁하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교수들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그냥 꿈이 아니라 내가 총장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은 그냥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성공한다고 해서 총장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총장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분명히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상태가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철학을 이제 정리할 때 만약에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돈을 하나도 안 벌어. 근데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은 자신의 소명과 관련된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는가? 그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건지 본인의 재능과 열정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애쓰다 간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은지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철학을 정리하고 소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 함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게 명성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한 단계의 계단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면 본인의 철학 소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보통 기업들이 많이 쓰잖아요. 비전 선언문 그것도 구체적인 기간, 실천 목표를 담아서 적은 게 비전이고 이걸 글로 표현한 게 비전 선언문인데 이건 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개인한테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철학이 정리가 되고 나면 두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외부에 표현할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이걸 비주얼 이미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주얼 이미지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브랜드 네이밍, 로고, 캐치프레이즈, 아이디, 컬러, 외모, 몸짓, 상징과 상징물, 블로그 스킨, 배너, 이미지, 사진, 명함 등 즉 나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비주얼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일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주얼 이미지를 바꿔주고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즉각적으로 뭔가 바뀐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소명과 비전을 정의 내리는 철학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명확하게 하기까지는 이게 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죠. 그런데 이미지를 바꿔주는 건 의외로 또 약간의 이 그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뭐 온라인에 보여지는 이미지 이 모든 부분들을 보통 VI라고 표현하죠. 비주얼 이미지. 이쪽 분야의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만들어내게 되면 확실히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의도적으로 갖춰서 입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온라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표현이 이게 중요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 브랜드 네이밍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네이밍은 요것만 가지고도 따로 제가 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텐데 뭐 숫자, 브랜드 네이밍의 단어 숫자가 몇 개일지, 그다음에 이걸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은 어떻게 넘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이밍이 단순히 예쁜 언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석자 앞에 브랜드 네이밍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거만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이 내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브랜드 네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깊이 있는 이 또 지식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신이 모든 거 원하는 모든 걸 결합한 네이밍,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김수한무, 삼천 갑자 동방상, 워리워리 세브리칸, 바두기와 돌돌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넣었잖아. 이거 이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브랜드 네이밍으로. 기억 아무도 못합니다. 명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명함의 높이가 막 이 키만큼 올라왔다고 인맥이 넓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한 분야에 그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의 그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네이밍을 만들어야 되는 거와 동시에 오프라인에 그 무게값을 할 수 있는 이 실제 실력과 내공이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 철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뭐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일관되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보통 스코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팩트와 스코어. 팩트라고 하면 우리 경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력은 어느 회사 고문이에요. 어디 자문위원이에요. 어디에 회사를 다녔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디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쓸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요? 팩트 경력이라고 하죠. 근데 경력만 가지고 예전에는 우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경력이 화려한데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또 물어봐. 그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만한 스코어, 결과물은 뭐냐면 해당 분야에 관련된 책, 해당 분야에 관련된 방송, 해당 분야에 관련된 논문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 분야를 자타공인 결과로 인정받을 수준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 좀 아까 얘기했던 스코어 관리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어느 하나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바로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나 하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삼각형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꼭지점 맨 위에가 바로 뭐다? 브랜드 정체성, 철학, 필로소피, 철학을 정의해 보시는 거예요. 투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얘를 구체적인 키워드로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드림보드 3T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투비, 무엇이 되고 싶은지, 투 해브,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투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뭘 해야 되는지까지를 기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명료하게 자신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삼각형의 또 다른 꼭지점 하나는 뭐다? 바로 VI, 비주얼 이미지, 보여지는 이미지를 구축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말하는 뉘앙스까지도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번 시니컬하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브랜드 전략, 비주얼 이미지 전략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은 바로 뭐다? 지금 앞서 말해드린 철학과 그 다음에 이 비주얼 이미지에 걸맞는 그 나라는 사람이 그 분야에 확실한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필요한 스코어, 점수를 1점, 1점, 1점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어졌을 때 삼각형이라는 완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정반합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유연하게 합쳐서 나라고 보는 거지 내가 무언가 해놓은 결과물만 가지고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보여지는 막 옷을 화려하게 잘 입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다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은 태도, 외모,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당 분야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에 걸맞는 외모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가 있다는 사회적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 어렵지만 막상 또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또 신기한 건 안다고 또 바로 되는 게 아니어서 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 축적해 왔던 이 시간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요. 정말 운이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결국은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더 많은 돈으로 막 이 분야에 투입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저는 저 자신하고만 경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경쟁? 바로 어제의 본인 자신과만 경쟁하시면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나. 그래서 결국은 투비,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그 과정까지 나에게 필요한 그 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그 일에 필요한 어떤 이 비주얼 이미지를 갖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작은 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연결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마음 급하게 누군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헐레벌떡 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위안이 되셨나요? 네, 제가 이 좌충우돌하면서 겪어왔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덜 힘들어하면서도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지만 뭘 하는지 알면서 힘들면 견디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길을 그려가시는데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